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의 양태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문화일보의 실론에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본심이 뭘까? 본심은 어느 쪽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본심은 어느 쪽인가? 이 논설고문이 있었습니다. 이신우 논설고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대통령의 진심인지 혼동되는 대통령 이중적 발언과 행동, 그런 것을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일관성이 있나 없나 이런 데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공약 선언한 거 기억도 없는데 여기 신문사설자가 얘기를 하기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자세는 여전했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 아주 무섭게 이렇게 새삼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CNN 방송 며칠 전에 이 대통령의 페미니즘을 직접 겨냥하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웬만하면은 아마 이런 페미니즘 가지고 뭐 비판하겠습니까만은 이 나섰다는 거는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과 연계된 소위 성추행 의혹, 이 사건, 외국에는 벌써 성추행 때문에 자살했다고 이렇게 등치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문 대통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뼈아픈 지적을 갖다가 지금 CNN 방송이 지금 페미니즘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살로 이렇게 이어진 여비서 성추행, 물론 안희정선 전 충남지사라 오거돈이라든가 부산시장 사건의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맞습니다. 다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럽니다. 입장 곤란하면 침묵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입장이 곤란할수록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오랜 동안 이걸 시간이 지남으로써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오히려 문 대통령에 대한 CNN의 이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좀 몇 가지가 뒷받침되는 예를 갖다가 이 사설자는 소위 사설자가 아닙니다. 이신우 논설고문은 실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기회 있을 때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아주 그 정신을 헌법조문에 구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의 홍콩 시민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5.18 탄압에 분노한다면 당연히 홍콩 시민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바로 이것을 CNN에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해보자고 이신우 논설고문은 또 얘기합니다. 인권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2019년에 베트남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민 13명이 북송 위기에 처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당시 탈북민들은 여성 2명, 여성 2명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으나 다행히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그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다고 참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은 문 대통령의 본심은 어느 쪽인가라는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위원회 실론에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같이 서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96년 페스카마오 사건이라고 아마 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페스카마오 사건이란 건 모르지만 그 범인들의 변호를 문 대통령이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도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요. 25년 전. 한국 원양어선에 탄 조선족 범인 6명이 한국인을 포함해서 선원 11명을 무참하게 그때 살해해가지고 엄청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다에다 다 버린 그런 충격적인 아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들을 변호했습니다.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면서 살인마도 사람이고 인권도 있고 재판받고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옳은 얘기입니다. 변호사로서. 그러나 지난해 11월 동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가 한국 정부에 의해서 강제 북송당한 북한 선원 2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처우는 페스카마오 때와 전혀 다릅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북한 주민 16명을 탈북시키려 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기에 처해가지고 탈출한 그런 청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느냐? 북한에서 살인 저지르고 내려왔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주민 16명을 탈북시키려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기에 있으니까 그냥 이 남쪽으로 탈출했던 그런 청년들입니다. 일단 귀한 딱 하고 귀한 의사를 보였으면 그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국내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갖다가 부속도서를 전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의 영역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대한민국 여기 만세한만 부르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기가 귀화하겠다. 귀환하게 여기 오면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런데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청년인데 이들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묶고 눈까지 가리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가가지고야 겨우 안대를 뺏기고 북한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들은 북한군의 모습을 보고 쏘수라쳐 놀라가지고 풀썩 주저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정부 말대로 살인자라 하더라도 일단 귀화했으면 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수사를 여기서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모르게 보내려고 하다가 무슨 이 문자 중령이 안보실에 누구한테 이렇게 국회의원인데 이 문자를 하다 이 문자에 체포 이렇게 딱 카메라 카메라에 찍혔죠. 영상 기자들에 탁 찍혀가지고 그것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집권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나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막 일갈하고 그랬습니다. 마치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 문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어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 하고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출범 초기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빗대가지고 사회간접자본 그 소위 SOC 건설을 토건 삽질이라고까지 맹비난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문화일보 이신우 논설 고문이 적시하고 있는 이 실론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2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SOC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활 SOC는 토건 삽질이 아니라는 논리와 함께 말이죠.
그러니 전직 대통령들이 얼마나 억울한 길을 걸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법원, 검찰, 경찰, 중앙선관위 등을 자기 친위 세력으로 전부 다 채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위공직 범죄수사처까지 만들면서 상권 분립의 토대를 뿌리채 지금 흔들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신우 논설 고문의 이야기입니다.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헌법기관인 검찰마저 그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런 그가 올해 초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진보계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명예교수가. 아주 진보계선 대단한 그 교수님이죠. 그 아주 진보계선 최장집 교수라 그러면 우상이었습니다. 공수처 관련법이 지극히 위험하다. 공수처는 반대당 인사라든가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서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 하고 지금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죽음을 무릅쓰고 공수처를 저지를 해야 된다는 데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CNN 보도 보시죠. 문 대통령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과거 발언하고 작금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CNN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신우 논설 고문 네, 관심 방향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한편은 본심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어느 쪽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본심이 분명히 어느 한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신우 논설의 판단입니다. 과연 그게 어느 쪽이자는 것이다. 바로 이게 문제다는 겁니다. 아니면 양쪽 다 본심이라고 믿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의문은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인성과도 관계되는 것이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이 필자 이신우 논설 고문은 그 점에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본심은 어느 쪽인가라는 제하의 실론,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 고문의 글을 같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가장 추운 시간이 언제냐? 새벽 4시, 5시, 겨울 긴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장 추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동력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 자유의 태양, 민주의 태양이 시장경제의 태양이 하늘을 솟구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좌우명이 도전과 응전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를 많이 먹은 건 확실합니다. 알지만 제 나이를 잘 모릅니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